이 영상에 언급되는 임대보장제에 관한 컨텐츠는 극히 일부의 케이스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인물 및 현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뼛속까지 털어간다. 임대보장 사기. 따박따박 수익. 빚만 수천만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임대보장제가 뭔지 아시죠? 네, 요새 이제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 보통 오피스텔 그리고 뭐 생활용 숙박시설 생숙, 그러니까 레지던스죠. 레지던스, 분양형 호텔, 이런 것들 이제 수익형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네, 마케팅 하기 요소로서 이제 임대 보장제를 시행하는 거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확정 지급, 뭐 그래서 월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보장한다. 기간은 2년에서 10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이제 확정 지급, 네, 확약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제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고 전문 업체 위탁. 보통 임대보장 현장이 100개가 있다고 치면 시행사가 직접 하는 케이스는 한 5개, 5%, 그리고 전문업체 위탁이 9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위탁부터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런 게 다 이제 전문업체 위탁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정은 제가 뭐 다 생략하고 뭐 결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전문업체, 네, 임대보장 위탁 전문업체들은 가만 보세요. 그들의 홈페이지나 그들이 나눠준 자기네 업체의 홍보물을 보시면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올해 4월에 네, 크게 문제가 됐던 그 임대보장 업체, 네, 사장이 날랐죠. 그 업체의 경우는 보면 올해가 지금 19년 4월에 날랐잖아요. 19년 4월에 날랐어요. 이 업체의 수주 기간을 보시면 2016년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계약한 현장이 한 30여 개쯤 되는데 16년에 계약한 업체가 20군데가 넘어요. 그쵸? 왜 집중적으로 수주를 받았을까요? 이때만 영업을 열심히 해서요? 그건 아니죠. 이제 이 집중적으로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주를 했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특정 기간, 그러니까 입주 시기가 되겠죠. 16년에 분양한 물건이니까 19년이 입주 시기가 되겠죠. 그죠? 입주 시기에 나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고의부도. 네. 고의부도.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행사 직접 운영. 요 아래 있는 이게 이제 시행사 직접 운영 현장인데, 아시겠지만 이 전문업체 위탁인 경우에 수익률은 보통 이 사람들이 뭐 12%에서 낮으면 12%, 많으면 18%까지 이야기를 해요. 광고할 때 수익률을. 그런데 이 시행사 직접 자기네가 하잖아요. 자기네가 하기 때문에 네, 여기 굉장히 양심적인 네, 수익률 6% 보장 10년간. 그러니까 시행사, 여기는 보통 이제 건설사죠. 건설이 이제 이런 케이스는 건설사가 시행까지 같이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 그죠? 건설사가 부도나지 않으면 네, 돈을 받겠죠. 그래, 특히 뭐 이건 여담이지만 요 현장과 한 2개 현장을 더 이 시행 건설사가 네, 이 임대 보장을 실시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회사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업체, 날른 업체, 예, 이 날른 업체, 네, 여기 이제 4월 달의 뉴스인데, 여기 뭐 쭈루룩, 그쵸. 횡령, 유흥비로 돈을 뿌리고 다녔다. 뭐, 흔한 얘기죠. 외제차, 뭐, 늘 나오는 얘기, 유흥비, 외제차, 뭐, 내연녀, 네, 이런 거 뭐, 하다가, 결국에는 이 업체는 집주인과는 월세로 계약을 하고, 그죠? 수분양자와는 당연히 수분양자는 전세를 누가 원합니까? 월세를 원하죠.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서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세입자와는 전세로 네, 각각 계약한 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 네, 횡령을 했다. 4월 달이고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지상파 그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온 게 있어요. 그 경기도의 모 오피스텔에 이제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에서 그 건물에 이제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과 요 똑같은 방식이죠. 집주인과는 월세로, 세입자와는 전세로 하는 이 사기극을 벌여서 뭐 수백 명을 털어먹었다, 청년들을 털어먹었다, 뭐 그런 시사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네, 4월입니다. 4월이에요. 도대체 2019년 4월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요 집주인과는 월세로, 세입자와는 전세, 이때까지 이런 사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드문드문 있어죠. 근데 2019년 4월에는 집중적으로 이런 사기극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우연히 뭐 이런 일이 4월에 집중됐다? 아니죠. 사유가 다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 임대 보장 업체는 이런 식으로 기사까지 났다. 그러니까 임대 보장 전문 위탁 업체 중에는 좀 사이즈가 큰, 여기 보시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이제 해온 건데 현장 주르륵 나왔죠. 이게 한 4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0개 이상 현장에서 계약을 해놨던 건데, 예, 횡령 날랐어요. 그러면 여기 현장, 이 30개 정도 현장을 분양받으신 수분양자 분들은 애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임대보장제는 결국에는 시행사 직접 운영은 좀 예외로 두고요. 네, 아까 보셨지만 시행사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큰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돈을 안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전문업체 위탁인데, 전문업체 위탁은 이제 크게 보시면 세 가지다. 계약갱신형은 무엇이냐? 제가 그 생활형 숙박시설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고 길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합 건물이잖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빼고 나머지 뭐 상가, 오피스텔 뭐 전부 다 생숙, 뭐 도생 전부 다 집합 건물입니다. 그래서 입대위가 강제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위 때문에 계약갱신형이라는 수법이 가능하게 된 거. 계약갱신형은 뭐냐? 맨 처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10년 임대 보장이라 그래서 10년 통으로 계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1년마다 갱신입니다.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1년 지나면 1년까지는 꼬박꼬박 줘요. 꼬박꼬박 줍니다. 물론 이 1년 동안 받으신 그 월세 금액도 취등록세 생각하시면 똔똔이죠. 그리고 1년 지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한테 너무 월세를 많이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계약이 어렵다 하면서 제시를 하죠. 맨 처음에 만약에 60만원을 이야기했으면 55만원이라든가 50만원으로 계약을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게 뭐 왜 말을 바꾸냐, 10년이라며 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1년 계약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이나 도생 이런 기타 집합 건물에는 입대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양자분들이 서로 연락처도 모르기 때문에 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죠. 시행사에서 제일 목숨 걸고 막는 게 수분양자분들이 모임을 갖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입대위 이런 게 없습니다.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질질 끌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끌려가요, 계속. 그래서 점점 조건은 계약이 된다. 그리고 계약이죠. 이제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거 뭐 호텔이나 오피스텔이나 세입자 손님을 받는 시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험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이제 뭐 리모델링비, 그죠? 리모델링비, 수리비 이런 걸로 쪽쪽 나가요. 그러니까 이 월세가 무슨 상가도 아니고 큰 금액 60만원, 70만원 받는데 이 중에 뭐 수리비 쪽으로 뭐 한 20만원 나가고 이래버리면 수익률이 반토막 나겠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형. 그나마 그래도 양심적, 양심적, 물음표, 양심적인 케이스고요. 이거는 고의부도형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요 케이스죠. 요 사장님이 날랐어요. 고의부도형. 이건 시행사와 상관이 없죠. 시행사와 상관이 없는 이유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고, 고의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누가 그쵸? 누가 해요? 새 업체를 물색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입대위 이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냥 임대 보장을 믿고 계약을 하셨는데 업체는 입주할 때가 되니까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업 기간, 집중 수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 요 케이스죠. 최악의 케이스. 그냥 뭐 한 1년 뭐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계약 갱신형도 뭐 요 중간 단계도 있는 거죠. 한 1년 하다가 부도. 새 업체 찾았더니 소개받아서 했더니 님들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한 1년 하다 부도. 그때마다 계약 조건 점점 나빠질 것이고요. 이건 그냥 부도 케이스지만 요게 요런 케이스죠. 1년 딱 운영하고 돈 다 받을 거 다 받고요. 다 받고 부도가 났어요. 아니면 아까 거기처럼 사장이 날랐습니다. 이 자비 없는 콤보에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공실, 공실도 굉장히 머리 아픈 최악의 케이스는 공실, 이거는 요 케이스에 비하면 뭐 그냥 공실로 고민하는 건 뭐 어린애 장난 수준이죠. 그냥 빚쟁이가 되셨습니다. 네. 오피스텔을 그냥 자기 대출 없이 자기 자본, 여러분 그 돈만 가지고 온전히 구매를 하셨어도 환장할 노릇인데 대부분은 네, 중도금 대출 받으시죠. 그러면 대출금에 이 날라간 네, 빚에 완전히 그냥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비 없는 콤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에서 뭐 시행대행 이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본 케이스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 보장을 하는 데가 100군데 있으면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 5군데, 전문업체 위탁이 95개, 그러면 이 계약 갱신형이 한 30개쯤 되고요. 고의 부도형도 한 30개쯤 됩니다. 그리고 횡령후 부도, 최악의 케이스가 무려 이것도 한 30% 정도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대 보장을 제를 시행하는 이 오피스텔이나 기타 뭐 도생 뭐 아니면은 뭐 상가 이런 거를 하셔야겠느냐, 그쵸? 그나마 안전한 케이스는 100군데 중에 5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입지도 좋고 뭐도 좋고 공실 위험이 없는 물건인데 왜 임대 보장을 하죠? 그죠? 임대 보장을 왜 합니까? 공실이 없는 물건인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동탄 오피스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전성기, 대한민국 반도체 최전성기에 삼성이 먹여 살린, 어떻게 보면 배우 수요, 이 직장인들이죠.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제일 많고 전국에서 연봉도 제일 센 동네에 있는 오피스텔들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가 떨어졌어요. 15만원 정도, 15에서 20만원 정도 처음 월세보다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익형 건물은 가치를, 매매가를 월세로 역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좋은 곳에 맨 처음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들도 뭐 한 1억 1000짜리를 받았으면 지금은 9천만원, 네, 그죠. 1500에서 2000만원은 이미 날리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다른 물건, 그런 물건, 청약에서 끝나는 물건도 그 모양인데 이건 청약도 깜깜이로 넘기고 임대보장까지 하는 물건은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월세 처박 따박따박, 이 오피스텔 계약하시는 분들 중에 계약하시는 분들 다 요거에 꽂혀서 많이들 하시죠. 따박따박 편하잖아요, 그죠? 다 다른 부동산처럼 뭐 임장을 꼬박꼬박 힘들게 다니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면 그냥 연금처럼 들어온다니까 받으시는, 이거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제 현혹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는데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빚만 수천만 원이 됩니다. 보증금, 임대료, 횡령, 고의부도, 콤보 한 방이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임대보장제를 시행하는 물건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현혹이 될 수 있는 탄탄한 시행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꾸 그 케이스만 말씀드리는데 그 사장님이 날른 케이스 그 현장 중에 한 3개 정도가 시행사가 국내 굴지의 시행사예요. 뭐 자산신탁 아주 튼튼합니다. 그 시행사만 보면 그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한 현장을 한 10개를 날려먹어도 멀쩡한 돈이 아주 많은 시행사인데 이 시행사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고 위탁업체와의 단독 계약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런데 화분 뒤죠. 화분 뒤에 안 보여요? 조그맣게 구석에 써 있어요. 임대보장 계약은 임대보장 전문업체인 뭐뭐뭐뭐와의 계약으로
본 시행사와는 무관합니다. 써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써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네,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탄탄한 시행사,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도급비 이런 걸로 다 해먹습니다. 회계감사는 뭔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회계감사가 없다는 게. 정부에서도 그 집합 건물들의 관리실에서 어떻게 도급 용역비를 해먹는지 그 열람이 안 돼요. 네.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2006년, 무려 2006년, 네, 13년 전부터 법무부에서 강력 하고 물음표를 친다. 말로는 강력. 추진을 했는데 매번 물 먹다가 제일 최근에는 2018년대 작년 10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때도 미뤘다가 무산됐고요. 올해 19년 7월달에도 또 미뤄서 이번엔 그래도 국무회의까지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 휘하 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국회에 제출까지 됐습니다. 이때까지 중에 제일 많이 진척된 상황이죠. 이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 제출돼 있지만 업계에서는 지금 기를 쓰고 막고 있고요. 뭐 작업이 다 끝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여러분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은 당연히 1도 없다. 1도 없다. 이 오피스텔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따져도 전국에 50만 호가 넘고요. 집합건물 다 합치면 100만 호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요 모양 요 꼴이죠. 이건 뭐 여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임대보장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들이 왜 임대보장제를 시행할까? 그죠? 한 12%짜리 임대보장을 해요. 10년간 한대요. 아니 그러면 왜 분양을 해요? 자기들이 달러빚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쳐다도 보시면 안 된다. 임대보장은 정말로 물론 오피스텔 임대보장을 안 하는 비교적 건전해 보이는 오피스텔 생수 집합 건물들도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함정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나 이런 임대보장을 한다는 이 현장들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리고 이런 거를 권하는 지인이나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서 소개료를 받아 처먹는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연을 끊으십시오. 연을 끊으세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영혼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보장제 쳐다도 보지 말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